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판사, 정재호 연수원 25기, 광주, 살레시고등학교, 서울대법대, 우리법연구회. 아 참 뒤통수 맞았다. 아니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말이죠. 한성진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고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판결문을 쓰고 그리고 판결문의 요지를 22분간에 걸쳐서 낭독을 하고 충분하게 그 근거를 설명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1심 판결을 한 걸 보고 2심에서 이게 달라지기 어렵다. 아무리 좀 봐주고 싶어도 이 1심을 깨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2심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요설이라고 이 한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를 창시해 가면서까지 이재명에게 무죄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2의 권순일 판결이다. 권순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극적인 거짓말은 처벌할 수 없다. 상대방의 답변에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나온 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말이어서 소극적인 거짓말이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이재명한테 무죄를 줬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50억 클럽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권순일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재명이 사실은 말이죠. 그 국토교통부 협박 같은 거 그 설명할 때 상황판까지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소극적인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그거는 의견 표명이다. 그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협박이라고 말한 것은 압박을 좀 과장해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국토교통부를 처벌 안 하고 그 다음에 김문기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을 그냥 보조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근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럼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인식이기 때문에 처벌 못하고 김문기가 골프 치지 않았다는 건 보조기 때문에 처벌 못하고 김문기를 골프 치지 않았다는 건 허위사실 아닙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판결을 했죠. 조각조각 내서 말이죠. 하나의 행위로 보여야 되는 걸 갖다가 조각조각 내서 하나는 인식이기 때문에 처벌 못하고 다른 거는 행위는 맞지만 저 인식을 보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처벌 못하고 완전히 요설로 새로운 법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정재호가 왜 그렇게 요설로 새로운 법리를 만들었을까요? 그 배경, 백그라운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제비가 오면 우리 여름이 오는구나. 이걸 느끼죠. 그러면 정재호가 요설로서 이재명한테 저렇게 무죄를 줬구나. 면죄부를 줬구나.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말이죠. 정재호하고 이재명이 무슨 연관이 있다더라. 인연이 있다더라. 지금 모 유튜브 방송에서 말이죠. 정재호가 과거에 이재명의 성남시장 때 그 백현동 아파트 준공 소송 이거에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백현동 아파트 준공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정재호가 2심 판사였고 성남시장이 이재명이 하나의 당사자인 백현동 아파트 준공 취소소송 여기에 2심 판사가 정재호였는데 이 정재호가 이 재판을 슬슬 질질 끌면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 라는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정재호는 이재명과 이렇게 선고를 계속 미루면서 이재명을 봐준 인연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1일부터 이상하게도 법원을 갖다 통제했어요. 자동차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장이 자동차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법원 주차장이 완전히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사람도 말이죠. 통제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죄를 판결해 놓고 나서
뭔가 자기들이 쫄리니까 그렇게 삼엄한 경비를 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중앙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도 무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하, 그러면 이재명도 무죄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말이죠, 암살설 이런 것들, 방탄복 이런 것들은 이재명 2심의 무죄와 관계가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와 이재명의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군다나 정재호가 우리법 연구회 핵심 멤버, 연선 25기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도 고참, 나이도 고참, 사실은 최은정과 이해슬이라고 있다고 하지만 정재호가 제일 고참이에요. 정재호가 25기, 최은정은 30기, 이해슬은 31기. 그러니까 5년이나 선배입니다. 정재호가 최은정보다도, 그 다음에 이해슬보다도 6년이나 선배예요. 결국 정재호가 주도했다고 봐야죠. 정재호 우리법 연구회, 그 다음에 이재명과의 인연, 이런 것들이 이번에 2심 판결에 영향이 없었을까요? 도대체가 이 세 명이 말이죠, 어떤 작당을 하고 누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심을 갖다가 난도질하고 그야말로 요설로 법리를 창시해가면서 마치 신돈처럼 고려시대에 요설로 말이죠, 혹세무민하는 이런 판결문을 내놓았을까요? 이것을 판결문이라고 내놓고 지금 나 잘했다, 나 다음에 말이야 대법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가요? 우리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지금 한변에서는 말이죠, 보수 변호사단체에서는 이거를 그야말로 무죄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요설로 법리를 꿰맞춘 그런 어떤 상납 면허증이다, 면죄부다, 거짓말 면허증, 면죄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래놓고도 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도 밥이 들어갑니까? 목근역으로? 야, 지금 말이죠, 정재호, 저 이재명과의 인연, 이재명과 연관 의심 받고 있습니다. 제2의 권순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엇이 오고 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권순일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해야 된다. 저 재판 거래를 수사하지 않으니까 제2회, 제3회 재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야말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빡치고 있습니다. 저도 빡칩니다. 한면도 빡쳤습니다. 김문기 씨 유가족도 빡쳤습니다. 유동규도 빡쳤습니다. 지금 뜻있는 국민들이 모두 빡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빠르게 이 사건을 말이죠, 빨리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빨리 파기 재판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거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 단체조차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한마디로 요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변호사 단체도 공격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강하게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강하게 할까요? 이거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판결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판결이라고 내놓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말이죠, 변호사 단체 법조인들을 개돼지로 알고 말이죠, 이거 내가 판결이라고 썼으니까 니들은 그런지 알아? 여러분, 지금 정재호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살레시오고 광주, 그리고 이해슬 순천의 딸 의심받고 있습니다. 최은정, 여기는 뭐 아니라는 말도 있고 걔 싸움했다는 말도 있고 또 뭐 한쪽으로는 말이죠, 여기도 책임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최은정이가 정말로 저 두 명과 박타지게 싸웠다면 지금이라도 말이죠,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